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간 박사입니다. 오늘은 변증법으로 유명한 철학자 헤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겔은 변증법이라는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헤겔은 사랑을 대립물이 통일, 이를테면 무한자와 유한자의 모순이 포괄되고 종합되는 통일체로서 정신의 원형으로 봤습니다. 1788년 티빙겐 신학교에서 인연과 철학과 보존을 되었습니다. 1790년 졸업하였습니다. 그의 주요한 친구는 동년배로 범신론적 시인 힐델린과 오시에 아래인 자연 철학자의 셸링이었습니다. 그는 서로 어울려 그리스 비극 작품을 읽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비판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를 연구하면서 전개에 관한 그의 논문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어 그의 철학책의 철학 강론을 조설하였습니다. 이후 베를린 대학교로 옮겼으며 미학, 종교 철학, 역사 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후로 헤겔 철학파가 형성되었습니다. 헤겔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라틴을 배우고 스투트가르트 문법학교에 들어가 18세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고전 저자들에 대한 주석, 친문 기자들, 당시 대표적인 저자들이 도덕과 수학에 관한 논문들을 발췌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었습니다. 1780년은 티빙겐 신학교에서 인연과 철학과 고전을 공부하였으며 1790년 졸업하였습니다. 그뒤 신학과정을 밟았지만 교수들의 따분한 정통파 교리 강의에 실증을 했습니다. 1793년 졸업 증서에서 철학 공부에 열심히 했지만 신학일은 소홀하였습니다. 표현력이 빈약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료 학생들이 그를 늙은이라고 불렀지만 친구가 서로 좋아해 바코스의 제물이 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의 주요한 친구는 동년배로 범신론적 시인 힐데링과 오시에 아래인 자연 철학자 셸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울려 그리스 비극 작품을 읽었고 프랑스 혁명에 동조하였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성직자가 되지 않고 철학과 그리스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하여 사강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뒤 3년간 베를린에 있으면서 에도드 기본의 농화 제국세 망사 몽테스키의 보위정신, 그리스 로마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또 비판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를 연구하면서 전개에 관한 그의 논문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칸트는 정당파들이 역사적 사실과 교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사회적인 명령들로 이루어진 도덕 체계를 강조하는 데 반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이성적 도덕을 가르쳤다고 보았으며 이 도덕이 자신의 윤리 제작들과 화해할 수 있으며 종교가 모든 사람의 이성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헤겔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헤겔은 칸트보다 더 역사적인 성격의 두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는 칸트의 맥락에서 복음을 재해석한 그리스도의 생애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제로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주의적인 것이었다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권위주의적인 종교가 되었는가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혼자 지내던 헤겔은 1796년 말 힐데렌이 강사자를 얻어준 프랑크푸르트 안마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교제를 받았으나 힐데렌은 불리는 애정 관계에 말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헤겔은 감성에 시달렸으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 근대사 정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신문을 읽고 스크립했으며 고향 비렌덴베르크의 정치에 관한 논평을 쓰고 경작을 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칸트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안목을 가졌습니다. 초기 신학 저작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강한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 자체가 아니라 정통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의 정신 이성은
주의 촛불이므로 칸트가 보고한 한계 속에 예속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성에 대한 이런 신뢰는 해결의 전 저작에 넘쳐 흐릅니다. 1798년 그런 이전에 쓴 신학적 글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저자가 하나인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의 운명을 줬습니다. 이 논문에서 유대인들이 고대 그리스인과 달리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세의 율법을 노예들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물질적 충족에 만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객관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도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신이 사람을 충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의 의지를 중심으로 받아들인 신앙인의 공동체가 신의 언국이며 바로 그리스도가 가르친 언국인데 이 언국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것의 일체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만 인간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 세계에 세워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해결 체계의 측면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현상이 이런 세계에 관한 지식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오색이 영역을 넘어서 무한하고 궁극적인 실제를 파악하라 하면 해결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사람을 대립물이 통일, 이를테면 무한자와 유한자의 모순이 포괄되고 정합되는 통일체로서 정신의 원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이 사람은 정신으로 포용을 하였습니다. 칸트의 오성은 사고상의 모순을 피할 수 없지만 정신이나 이성의 활동으로서 사고는 그 모순을 해소하는 종합을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무렵에 해결은 오랫동안 바랐던 대로 학계에 진출하였습니다. 1801년 1월 셀링이 1798년 1회 대학 교수로 있던 에나에 도착하였습니다. 에나는 이미 항공기를 맞았고 술래에겐 현재의 신비주의, 칸트주의, 피에테의 윤리적 관념론이 성행하였습니다. 해결에 도착했을 때 26세였던 셀링이 이미 몇 권의 저서로 희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혼자 칸트의 의도는 추종자들에 맞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해결은 그의 직무를 돕기 위해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해결은 예나 대학교 강사 채직 논문이자 첫 번째 출판물인 피에테와 셀링의 철학 체계의 차이에는 셀링의 자연철학의 영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물론이고 후속 논문에서도 셀링과 해결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에 관한 관심을 가졌고 칸트의 작업을 밀고 나가야 하였습니다. 우선 파괴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셀링은 해결에 비해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해결은 1801년 논리학과 행위사학을 강의하였습니다. 이때 수강생이 1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1803년 셀링이 에나를 만난 뒤 해결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철학 정치학뿐만 아니라 생리학 강의에 참여했고 다른 분야에도 손을 댔습니다. 1805년 위에나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교수는 아니었습니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해결은 프로레이션 부패와 근로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예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박수를 쳤습니다. 그 전투가 있기 얼마 전에 해결은 프로레이션을 무너뜨리고 세계 정신 나폴레옹을 칭송하였습니다. 인물의 해결은 첫 번째 저서 정신현상학을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해결이 가장 훌륭하고 또 어려운 책으로 인간 정신이 어떻게 단순한 의식에서 자기의식, 이성, 정신 경계를 거쳐 절대지로 상승하는 걸 기술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인간의 소박한 태도는 감각에 의존하지만 반상에 보면 이쪽 세계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여겨지는 실제는 지식에 의한 개념화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의식이 예비에 있는 대상을 탐구할 수 없다면 자기의식은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스타주의 회의주의를 거쳐 자기의식을 세계로부터 거듭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은 세계에서 대립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태도를 갖고 대립된 이 대상과 자신의 통일성을 자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의 단계에서 의식은 더 이상 거듭되고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거주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의식의 가장 낮은 단계인 의식적 도덕성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증진되면서 정신은 점차 간섭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도덕적 세계의 다음 단계는 종교입니다. 신성함의 이념의 전승의 예수를 거쳐 그리스도에서 충만함에 이른다. 그래서 종교는 절대지이다. 즉 정신의 단계에서 가까이 간다. 해결에 따르면 이곳이 진리의 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결의 체계가 처음 본격적 궁극적 행태로 제시된 이 저작으로 에를랑겐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결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직을 수락했습니다. 강현을 위해 철학 강요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 책의 전말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결 철학은 전 우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려 하였습니다. 그 책에는 정의적 이론론이지만 차이를 중시하는 이론론입니다. 해결에 따르면 사고는 사이를 경험해야 사고와 그 대상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진리의 오류가 경험되고 진리가 승리할 때에만 인식된다. 그리고 유한자가 한계를 지닌 것이고 신이 이 한계를 극복하기 때문에 신은 무한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도덕적 신에 이르려면 인간이 타락은 필수적이다. 정신은 자신을 자연과 대비해야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해결이 우주를 파악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우주를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정신으로 인식하게 되는 영원한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기 박은 정신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유한한 정신이 의사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예술 종교 철학에서 자기를 발견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해결 체계의 개요인 철학 공연은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리학은 사고의 순수한 범주 또는 형식을 다루는데 이것은 모든 물질적, 지성적 생명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결에 따르면 우리는 순수한 존재 모든 것의 가장 추상적인 범죄에 관해 생각하려 하면 그것이 단순히 텅 빈 것, 즉 무임을 알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는 존재한다. 순수 존재 개념과 무의 개념은 대립적인 것이지만 상호 이해한다. 여기서 두 가지 계기는 부정되면서 동시에 긍정되어 생성된다. 생성하는 것을 존재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변증법적 과정은 전체 복잡한 범죄를 거치면서 절대 이념 또는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인 정신에 도달한다. 자연은 정신에 대립되는 것이다. 논리학에서 탐구된 범죄들은 서로 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달리 자연은 외적 관계의 영역이다. 공간의 부분과 시간의 순간은 서로 배제된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을 공간과 시간 안에 있다. 그래서 유한하다. 그러나 자연은 정시에 의해 창조되고 그 창조의 표제를 지니고 있다. 범죄들은 자연 안에서 그 본질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자연 철학이 가지는 이 구조의 본질법적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면성이 영장인 자연은 비록 자연에 잠재되어 있는 이색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긴 하지만 철저하게 이성적일 수는 없다. 인간 안에서 자연은 자기 의식으로 상장한다. 정신 철학에서 해결한 무의식, 의식, 이성적 의지를 통해 인간 정신이 발전하여 따라간다. 정신이 이 의지, 구현 또는 객관화된 인간의 제도와 역사를 거치며 마지막으로 예술, 종교, 철학을 거쳐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정신으로 절대적 신념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제 인간에게는 그 자신의 고유한 물질을 생각하는 길이 열린다고 봤다. 마지막에 해결은 체계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출발점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냈다.
그것은 정신만이 존재하며 그 정신은 순수한 활동성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해결을 체계는 철저한 과학적, 역사적, 실학적, 철학적 탐구 결과에 의지한다. 1818년 해결은 피에테가 죽은 뒤 비어있던 베를린 대학교 철학과 교수직 지위를 수락하였다. 베를린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컸다. 자연법과 고고학 교육, 다른 제목으로는 법철학 강요를 출판했다. 법철학 강요는 3부로 나눈다. 첫 부분은 법과 권리 일반에 관한 것이다. 인격은 법의 주체이다. 법은 추상적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 의지 보편적 기반에서만 정의가 작용한다. 그런데 개인은 법뿐만 아니라 양심적 확신과 일치해서 행동하지 않으며 먼저 가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근대 세계의 문제를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사회와 정치 질서를 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성의 요구를 충족한 정치 질서는 한편으로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거나 양심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확신 자유를 허용하고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대 관계를 피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는 가족과 직업 단체에 의존해서 이런 총합을 이룬다. 해결이 이런 국가 개념은 당시 존재했던 어떤 국가와도 비슷한 점이 없었다. 해결이 생각하는 국가는 제한된 군주제이고 의회를 갖춘 정부이다. 배심에 의한 판결을 하며 유대인과 반대자들의 거대한 정치 행태이다. 법철학 강요를 출판한 뒤 해결은 강요에 전향하였다. 1823년 그의 활동은 최고조에 달했다. 위학, 종교철학, 역사철학, 철학사에 관한 책이 편집 출판되었다. 주로 수강생들의 노트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고 논리학, 심리학, 자연철학에 관한 내용은 철학 강요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덧붙였다. 이 시기에 수백 명의 수강자들이 독일, 천략과 외국에서 몰려들었다. 그의 명성은 열성적인 제자들의 회의를 퍼져나갔다. 베를린시에서 특히 미학, 종교철학, 역사철학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종교철학에 관한 강의는 종교의 그의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해결은 종교를 일상의 세속적 증인과 양념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축소 합리주의 학파를 비판하였다. 이상 변증법으로 유명한 철학자 해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